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웬 공부자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그래서 낱말 공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문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군청 민원실에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민원실에 볼일 보러 들어간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군청 마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방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방문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 두 번째는 어디를 찾아가 보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의미대로 분석을 해보면 민원실 방문은 어떤 목적, 민원실에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 찾아가는 목적이 있기에 군청 마당까지 갔다고 해서 민원실에 방문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00번 양보를 했으라도 군청 마당에 들어간 그 자체만을 놓고도 방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군청 방문이지 민원실 방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병원 마당에 간 것을 두고 방문했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제가 운영하는 포커스 경북이라는 신문에 열이 높게 난다는 이유로 제때 진료를 못 받은 70대 경비원이 숨져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제가 그런 방송을 했고요. 제가 쓴 기사의 팩트는 제목 그대로 쓰러진 70대 경비원 아저씨를 119가 구급차에 태워서 의료원으로 갔었고 또 울진군 의료원은 몸에 열이 난다는, 그것도 높게 난다는 이유로 이 환자를 응급실 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했었고요. 이에 119 측이 위급 환자이라고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하자 의료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차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안이 아니고 응급실 앞에 주차된 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차에 탄 채로 의료진이 진찰 등을 하고는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후송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몸에 열이 높게 난다는 이유로 응급 차량에 실려온 환자의 병원 출입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의료원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물음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갔었는데 응급실 입구에서 당시 근무자가 제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거부를 했습니다. 병원 출입 자체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울진군 의료원이 왜 뒤늦게 제가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까요? 제 입장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맞는지 의료원 측의 주장이 맞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세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의료원이 보내온 공문부터 보겠습니다. 의료원이 보내온 이 공문만 보면 환자는 응급실에 방문을 했고,
제가 다시 한번 응급실을 강조를 합니다. 의원이 보내온 이 공문에 보면 환자는 응급실에 방문을 했고 의사는 진료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의료원 측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원의 보도자료처럼 정말 그렇게 잘 했다면 제가 왜 이 문제를 기사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신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소방서 119에게도 확인을 했고 보도자료를 낸 의료원 측에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것처럼 응급실에 최초 방문하였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갔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의료원 측은 이 방문이라는 표현은 응급실에 들어오고 안 오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병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원, 올레자를 써서 내원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방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밝힌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우리 일반 상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원식 해석대로라면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녀가 호텔 객실에 방문을 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남녀가 호텔, 그것도 객실에 방문을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남녀가 호텔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식 표현대로라면 이 남녀는 호텔 방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일반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객실에 들어간 걸로, 방으로 들어간 걸로 해석을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의료원 측은 호텔 마당에 서 있기만 해도 객실에 방문한 걸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황의주가 괜히 믿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해서 무조건 의료원 측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기아의 아내가 남성과 호텔 주차장이나 정원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고 기아의 친구가 기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친구야, 네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호텔 객실에 방문하였다 라고 전화가 걸려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반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날 저녁에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분은 정말 성인 군자일 테고요. 그리고 아내가 호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에서 또는 마당에서 아는 지인을 만나서 인사했다라는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내가 이성과 함께 호텔 객실에 방문하더라 라고 전화해준 그 친구의 말을 앞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이건 결코 비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의료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의료원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더구나 응급실에는 더더욱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응급실에 방문했다고 의료원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진의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안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내원. 병원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내원. 바깥에 있거나 그 외의 경우는 방문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질문에 답한 것처럼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 표현은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보도자료의 어디에도 환자가 응급실에 안 들어왔다, 그리고 바깥 마당에 정차되어 있는 차에 타고 탄 채로 진료를 받았다 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료인이 그럼 왜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응급실에서 진료하지 않고 환자가 타고 있는 차에 와서 진료를 해놓고도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환자가 동공이 열려 있어 뇌출혈도 의심되어 즉시 코로나19 입원 치료 및 뇌출혈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응급처치는 하고 후송을 시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인데, 만약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후송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군 의료원에서 하는 합당한 조치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긴급 환자가 생기면 군 의료원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는 의료원을 왜 시간 낭비해가며 가야 합니까? 바로 큰 병원으로 가면 되죠.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회가 나서주길 요망합니다. 셋째,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료원 측은 당일 최초로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 보호자에게 전일에 주민과 신랑이 가정에서 넘어져서 다친 두부 외상에 대한 사실은 듣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께서 퇴근 후에 가족에게 이와 같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설령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황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디서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음식은 뭘 드셨는지, 코로나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없었는지, 이걸 물어보고 진단하는 게 의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환자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의료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의 유가족들에게는 의료원 측에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에 어떻게 됐든 의료원 측이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 정도는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 또 환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했다라고 진솔하게 밝히고, 그렇게 밝히는 게 의료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응급실에 못 들어오게 해놓고 응급실에 방문하였다라는 이러한 교묘한 언어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요, 의료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료원 응급실에 70대 환자가 고열로 내원하였으나, 제가 내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70대 환자가 고열로 내원하였으나 진료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썼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저는 환자가 응급실 앞까지 실려갔다, 또 의료원 측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해 소방서 직원들이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하지 못한 채 차에 태우고 있었다
라고 기사를 썼지 내원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쓴 기사를요. 의료원에서 즐겨 쓰는 내원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환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의료원에서 진료를 거부했다는 표현. 제 기사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 날조입니다. 그런데 왜 의료원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그러므로 오늘 방송 이후에 의료원 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저는 법적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70대 경비 아저씨의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늘 가져왔던 울진군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회가 중심이 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진실을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인과 언론인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귀중하고도 존귀한 생명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요, 인건비만 연간 수십억 원이 나갑니다. 작년 한 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만 20억 원이 넘게 나간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들까지 합치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 나겠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의료비 공사비만 50억 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물품 구매, 제작, 납품만도 2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회로부터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군의회 감사 자료를 한번 봤는데 너무 미미하고 허술했습니다. 때문에 원래 군의회가 의료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번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감사 때 의료원을 보건소의 보조기관이 아닌 별도로 단독기관으로 감사를 해주길 바래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황의조의 현장 목소리 어땠습니까? 저를 염려하는 적잖은 분들은 지금의 언론 활동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시고요. 사실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우리 지역 구석구석 제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요즘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3, 4시간에 불과합니다. 기사 쓰고 유튜브 찍고 또 편집하는 데만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또 엄청 제가 기사를 쓰면 거기 상대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엄청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울진이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 약자들도 편견 없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생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의 제 역할을 대신 해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또 그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제 취재가 주민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 군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를 갖고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울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 정말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황희주가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해와 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